7-1번 문제로 보세요. 갑은 을을 픽으로 해서 A 토지에 있어서 소유권에 기한 토지 인도소를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갑은 승소 판결이 갑에게 을은 인도하라 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을은 항소를 했어요. 을이 패소자인 을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이건 뭐 내 연습책이든 어떤 식의 뭐 이렇게 연습용의 사례에 거의 다 등장하고 실제 시험에도 항상 나와요. 항소를 했는데 이 지금 분쟁의 대상이 된 땅이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지긴 졌으니까 물론 이제 나도 억울해서 싸우긴 해야 됐는데 하면서도 그래도 혹시 서로 좀 타협하자. 내가 이거는 나한테 의미가 있는 땅이니까 내가 이 급에 해당하는 어떤 땅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해결하자. 뭐 이런 제안이 먹혀 들어갔는지 어땠는지 타협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협이 돼서 갑이 오케이 하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를 했어요. 사안 설정 알겠어요?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신 주기로 한 땅이 원래 땅하고 그 비슷한 값어치 정도 그게 자기한테는 의미가 있지만 가치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이 오케이 했던 갑이 보니까 이거 터무니없는 거예요. 뭐 길이 나지도 않는 거고 황무지라든지 뭐 이게 값어치가 뭐 거의 없어서 일단 뭔가 속은 듯한 뭐 이런 상황의 땅하고 지금 교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걸 수용한 자기가 지금 바보처럼 지금 그렇게 된 셈이 된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을은 뭐 의도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원고와 소치하에서 일단은 그 땅은 안 뺏기게 생겼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 분통 터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갑이 여기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책을 한번 생각해 보자예요. 그래서 사안은 설명 이해됐죠? 갑 지금 분통 터지네요. 갑이 지금 소취하를 해줘서 소송 계속은 소급적으로 소멸됐어요. 그죠? 소급적으로 소멸됐는데 지금 상황 설정은 어떻게 했어요?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기본 설명했던 거와 결부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갑이 소취하는 해줬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분통이 막 터져요. 이랬을 때 갑의 어떤 나름대로의 구제를 생각해 보자 해서 노역수 어떤 구제책 떠올라 갑의 입장에서 그냥 소박하게 생각해. 뭐 책 보면서 익히지 말고. 갑이 새로운 소를 제기한다? 그럼 새로운 소를 을한테 다시 그 토지 원래 지금 받아내야 되는 그 토지에 똑같은 토지 A 토지의 인도 청구를 갑이 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뭐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지금 말했는데 물론 더 내가 질문하면 뭔가 얘기는 헐듯한데 그 뭔가 헐듯한 얘기를 정은혜가 한번 해봐. 제가 그냥 한다고 하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된다고 하면 그건 꼭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이쪽에서 왜 똑같은 소취하고 나서 왔냐라고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저쪽서는. 응? 한세원 해봐. 영성호 여자 옆에 한번 해봐. 영성호가 놀랬어. 이름 뭐지? 황혜영 해봐. 황혜영은 무슨 가수 아니었냐?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았나? 알았어. 이름이 메모리 돼서 이제 너도 큰일 났다. 자, 토지인도 청구를 다시 냈어. 기본적인 거는 다시 내면 큰 틀에서는 좀 아까 설명했는데 이거 일단은 다시 내면 이게 뭐에 걸려? 중복죄소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답 생각해봐. 중복죄소야 아니야. 그건 아니지. 왜? 그 아니다라고 하려면 뭘 하나 설명해줘야 돼. 소취하가 있어서 이미 문제였던 이 소송은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됐어. 판결까지도 있었지만 하여튼 다 날라갔어.
그러니까 똑같은 소속 나와도 중복된 소재기는 아니야. 그지? 그치? 응? 그렇잖아? 중복된 소재기로서 금지되지는 않네. 그치? 그럼 별도로 내는 게 뭐의 카테고리에서 일단 한번 검토는 해봐야 돼. 뭐의 카테고리에서? 이름 뭐지? 배상현. 배상현. 제소금지. 제소금지 그 카테고리인데. 아까 노역수, 제소금지를 이제 추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네가 길을 잡아준 거지. 야, 뜬금없이 이게 뭐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 아니지. 그 길을 이제 잡아준 정도인데, 해봐. 이제 제소금지 정형에서 체킹은 해봐야 돼. 일단 사건은 동일해. 그치? 원래 지금 했던 사건하고 동일한데 그래도 괜찮게 다시 내는 데 대해서 뭔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어떤 식으로 더 논증을 해줘야겠어. 일단 제소금지에서의 당사자 동일하고 사건의 동일에서의 그 주체가 동일한 거는 지금 눈으로 뻔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소금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논증을 해줘야 돼. 그제? 어떻게 해요? 논증하면 돼. 제소를 정당화할 아까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거다. 설사 동일한 사건이지만 이런 사례는 애초에 A라는 토지 대신 B라는 토지를 준 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오류가 생기면서 그렇다면 나 재차 소송 내겠다라는 그런 논리로 뚫고 들어가서 제소금지에 걸리지 않는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제소를 할 필요성이 이 경우는 있다.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지? 그렇게 됐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 방법 말고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야. 김효정. 어떤 생각을 해볼까? 남지숙. 두 번째 어떤 생각을 해볼까? 남지숙. 안 왔어? 설마 왔으면서 결석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문주혜. 어떤 생각을 해볼까? 일단 어떻게? 정확히 말해봐. 그걸 부활시킨다는 의미가 뭐야? 놓은 거 말해봐. 놓은 거. 별도로 내는 거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야? 지금 부활시킨다는 거야. 기존 소송은. 그럼 소급적 소멸된 것을 부활시키기 위한 놓은 거. 취하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을. 그것을 돌이키는 것으로 해서 살리고 싶어. 그죠? 자기가 소취한 것에 대해서 취소시키고 싶어. 근데 소송행위로서의 소취하를 민법에서의 어떤 뭐 이거는 예컨대 기망당했다든지 자기가 착오를 했다든지 하는 의사표시의 흠을 소송행위에 곧바로 적용을 할 수 있다면 그 해결이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논란이 있는 것 같지. 그건 실체법의 법률행위와 달리 소송법에서 소송행위라는 절차의 연속성이라는 특질 때문에 실체법에서의 의사표시의 흠을 그대로 여기다 도입하는 데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해. 그제? 그때 이거 관련해서 내가 다른 쪽에서 질문했을 때 누군가가 요쯤에서 대답했는데 그때 함부로 자백하지 마라. 잘못하다 철회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자백을 상대방의 바깥에서의 어떤 교섭 결과 오케이 해줬다의 그 6-1 사례에서 그때 방책을 한번 강구해보자고 했을 때 누군가가 그 의사표시의 흠결, 뭐 속았다, 뭐 아니면 통정허위 표시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통정허위 표시는 소송 바깥에서 행위가 통정허위 표시지 자백한 건 통정허위 표시는 아니었어. 근데 그때 내가 그 대답을 바꾸서 소송행위의 의사표시의 흠결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민사법 1에서 배우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때 누군가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얘기했던 요 어디서 얘기했는데 누군가가 그랬었던 거야. 그 주제야, 그 주제. 자백은
자백된 의사로서 소송행위로서 취소를 함에 있어서는 실체법적인 그런 거 적용 없이 오로지 288조의 단서에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동의해 줬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재심 사유 중에 5호 사유에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등 급의 이 자백함에 있어서 그런 행위가 게재돼서 자백 오케이 해준 거 이런 등등에 한해서만 취소 철회가 되지 일반적으로 안 된다. 의 것과 연결된다면 이 경우에 소유의 취하라는 소송 행위가 함부로 민법의 그 규정을 곧바로 이퀄로 해서 취하를 다시 취소시킬 수 있겠느냐의 쟁점으로 들어가는데 하여튼 지금 두 번째 길 잡아준 건 그것을 살리는 이런 것을 생각했어. 즉 다시 내는 게 아니라 이거 꺼져가는 것을 꺼졌던 것을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데 살려내기 위한 거는 내가 소취하라는 소송행위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취하를 취소시키는 형태로 살리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에 쟁점이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가져다가 이걸 뒷받침해 줘야 되느냐가 결국은 우리가 이래서 배운 소송행위에 있어서 실체법의 의사표시의 흠결에 대한 적용이랄까 준용이랄까 이것을 생각했는데 실무적인 것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을 해. 소송법에서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꼴적인 이런 거는 부정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는 생각하냐면 재심 사유에 아까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 등 정도의 경우라면 그런 정도에서는 이 소송행위에 있어서의 흠으로써 취소를 할 수 있겠다는데 학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이꼴적인 유추 적용이라든지 아예 적용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끝까지도 생각은 하는 학설까지도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은 재심 사유적인 급에서의 어떤 영향을 받는 이런 것까지 정도에서 인정하고 있어. 하여튼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교섭의 결과인데 역시 그 자백에서도 나왔지만 그 착오가 어떤 의도에서는 어긋났고 한데 이런 경우도 뭐 착오급은 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네. 한쪽이 그 땅이 사실은 형편은 값어치 없는 땅인데 마치 있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거 바꿔도 네가 오히려 남는 거지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끌어냈다든지 하는 그 과정을 좀 봐야겠지만 하여튼 사기가 있었다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급으로 하는데 사기급이 아니고 착오급이라면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는 착오는 아니니까 거기서 형사상 처벌받을 행위급으로 흠을 이끌어서 여기다가 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기가 아니고 착오급에 머문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학설 중에는 아예 좀 더 적극적으로 민법의 대칭돼서까지도 생각을 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두 가지의 지금 논거 끝에 이쪽의 입장에서는 재차 내는 것은 제소금지요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 문제가 267조 2항의 제소금지요를 뚫고 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부활시키는 것은 소취하라는 소송행위의 의사표시로서의 실체법의 흠의 규정을 여기에 끌어쓰면서 이것을 갖다가 다시 살려내는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이제 여기에서 연습시키는 건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질문. 실제 그 소송행위에 흠이 있어서 뭔가 실체법의 취소 사유, 결국 취소의 효과는 이제 무효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소취하를 무효화시켜서 이걸 살릴 때 실제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게 소취하에 의해서 마무리됐던 것을 살려달라고 할 때 실제의 그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요. 기일을 열어달라. 왜냐면 이게 지금 그냥 마무리됐던 것으로 된 것을 살려내려고 하니까 기일 지정 신청을 해요. 기일 지정 신청을 해서 그래 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의사표시의 흠을 반영해서 이걸 취소 무효로 봐준다면 새로 기일을 열어서 이제 심리를 하면 되죠. 그 이후에 심리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심리는 원래는 소취화돼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됐던 거였던 게 살아나면서 원래 진행했던 기일의 다음 기일처럼 기일이 열려서 진행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겠죠. 항소심의 어떤 그 다음 기일이 열리는 꼴이 되죠. 그러니까 소치하에서 이게 그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다가 소치하됐던 그 단계가 그 다음 기일로 이제 기일 지정 신청에서 다음 기일이 열리는 꼴로 나타난다. 의 그것이죠. 그래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는데, 그래서 법원이 치하가 무효라고 인정되면 변론을 그 기일 지정 신청을 받아서 속행을 하는 꼴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일이 열리는 거죠. 속행 기일이. 그렇죠. 그런데 그 주장을 안 받아주면, 이게 내 소치하라는 소송행위를 한 게 이리저리해서 문제 있다는 걸 안 받아준다면 결국 기일 지정 신청이 들어왔던 것에 대한 응답으로서, 즉 소치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 종전에 했던 네 소치하 의사표시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처리를 하냐면, 이 당사자 간의 이 소치하 여부를 둘러싼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해주는 선언적인 의미의 아까 말한 대로 그 소송 종료 선언이 나가요. 그럴 때 소송 종료 선언, 뭐 응답으로. 네가 이게 소치하,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 뭐야? 소치하는 했지만 지금 입장에서 볼 때 그거 나 소치하 아니다. 이런 식으로 기일 지정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응답성으로 얘기해 주는데 인정 안 되는 취지의 답변은 확실히 못 박아서 이건 소송 종료. 네가 그때 소치한 것에 소송 종료인데 지금 와서 뭐 그게 이상하다라고 하지만 하여튼 소송 종료 선언으로 딱 이렇게 못 박아준다. 이때 소송 종료 선언이 나온다. 602면에 그런 설명이 있네요. 이해되겠죠? 이렇게 해서 7-1 설명까지 됐고요.